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딴 데로 다시 이동을 했죠. 딴 데로 다시 이동을 했고 지금은 제가 이제 VR을 쓰고 있습니다. VR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손이 안 움직였는데 이제 손은 좀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이런 다양한 모션들을 조금 취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앉는 척 할 수도 있고, 예. 자, 그러고 이제 다양한 또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오늘은 또 뭘 해볼 거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웹 화면에 나오는 그 전기차의 최신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이라기보다 이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까. 저 이 자리가 좀 좋아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런 것들 지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트라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그 스마트 시티 투데이라는 데서 뉴스가 나왔어요. 운송전기차 연합이라는 데서 청정기술 분야에 1,500억 달러 연방기금을 제안했다라는 거죠. 투자를 그만큼 하자라는 얘기인데, 1,5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어마어마하죠. 한 183조입니다. 183조. 어마어마하겠죠. 예, 어마어마해서 잠깐 놀래서 일어났네. 자, 다시 앉고요. 예. 자, 그래서 저도 화면을 좀 봐야 되니까 같이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 이걸로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맞춰볼게요. 같이 볼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운송전기와 연합연대가 지금 돈을 이만큼을 지금 기금을 제안했다라는 게 지금 주요 내용이고요. 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다 난리죠.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슈예요. 최근에 또 66번 환자가 지금 용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또 난리인데,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간에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되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딴 것도 다 그렇겠지만은 지금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10만 6천 개가 없어지는 등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라 건축자재 등등 싸그리 다 모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락다운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장을 아직 가동을 못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해외 공장들이 아직 락다운이 안 풀리거나 이렇게 되면서 수출이 많이 그래서 활력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 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지금 미국에서 볼 때도 최대 15% 인력 또는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비단 이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송전기화연합이라고 있어요. TP라고 하죠.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리케이션 파트너십이라는 데가 정부의 183조 원을 부응지원금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그 산업, 자동차 협회 쪽이랑 이런 데서 같이 해서 이제 정부 쪽에다가 산자부를 통해서 특별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단위가 훨씬 더 클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은 어떻게 되냐? 노동자들에게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 지금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가 올바른 방향이겠냐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 코로나 끝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연비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가 타격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기차로 가는 것들이 그러면은 유가가 싸지는데 과연 답이 될 것인가 하는 물음들이 계속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유가는 뭐 마이너스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안서에는 특별한 게 또 뭐 있냐? 제안서에 보시면은 경차용 EV 인프라에 105달러를 투자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차용. 왜 하필 경차냐? LSEV라고 그러죠. 라이트 스몰 일렉트릭 비클이에요. 그렇죠? 예. 경차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경차가 훨씬 더 보급하기가 빠르고 쉽고 좋으니까. 근데 경차 같은 경우에 급속 충전하지 않습니다. 완속으로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완속 충전 인프라를 통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는 경차용 EV 충전 인프라는 완속 충전기일 거예요. 그렇죠? 완속 충전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8년까지 84,000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 가로등의 연식이라든지 연석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A 지역, 서해안 쪽에서는 LA 지역이 제일 지금 물류 상품들의 핵심 관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도는 모든 상수의 40%가 LA 항구랑 롱비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는 뭐냐? 배를 통해서 나오는 무소들을 내뿜는 그런 것들도 아직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실어야 되는 수송에 관련된 거죠. 커머셜 비클들. 수송에 관련된 모든 트랜스포테이션들이 지금
오래된 디젤 차들이나 계속 매연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들을 지금 빨리 먼저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물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택호에 페리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은 그냥 그 지역에 내연기관차 몇만 대 달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기화를 가속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중에까지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기후 위기라는 큰 이슈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형 배달 트럭, 우리나라 지금 포터도 나오고 봉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60% 이상을 전기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사항으로 의무화를 해달라라는 거고 9만 5천 톤의 충전기 설치를 통해서 배기가스 제로에 되는 시스템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 대규모 차량의 전기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에 보급하는 뭐 이런 승용이라든지 개인 것도 하긴 하겠지만 수송 또는 스쿨버스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거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여기에도 지원을 요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ZTB라는 규제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목표는 지금 2040년까지 12,000대 환승버스를 모두 배출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부터 해서 버스를 계속 전기화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뭘 제안했냐? 직업훈련. 직업훈련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군인 미취업자 등등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새로운 인력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V 충전소 정비 등등. EV 충전소 정비. 아직까지 이건 건 신규 작업이에요. 그렇죠. 충전소가 많아지면 그걸 메인턴스 하거나 리페어하거나 하는 작업들이란 이런 워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겠지만 나중에 될 사업이겠죠. 예. 그래서 신흥직종에 대한 요구 인턴십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또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산업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임금 및 비고용직 근로자,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 여기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은 미국이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는 장을 마련하는 촉진제 같은 경우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전기차에서는 선도해요. 그렇죠? 공공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교통이라는 쪽에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것들을 사실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도 빨리 해서 이걸 빨리 따라가야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오피스 시대 이후에도 전기화는 더욱더 가속될 거고 인력 양성들을 통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 또한 더 좋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단히 서머리 해드리면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님이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가 되나? 아니, 감사합니다.